안녕하세요. 구주차 프로젝트의 관리 2강 프로젝트 관리 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는 퍼티와 CPM을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학습 내용은 간트 차트와 퍼트 CPM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 기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간트 차트입니다. 이게 1916년도에 헨리 간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방식입니다.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활동들의 시간을 계획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 그림 14-6에서 보다시피 수평축에는 시간이 나온 개념이고요. 이 수직축에는 활동의 열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또는 중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간트 차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과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하고 B라는 과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방식인데 이 방식이 헨리 간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관리하는데 최초로 쓰여진 바가 있습니다. 이 간트 차트의 상황을 보면요. 활동의 시작 기호가 있고 활동의 종료 기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의 상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계획된 검토는 마름모 형태가 되는 것이고 실제 검토는 마름모 검토를 검정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간트의 하나의 방식이었고요. 간트 차트를 만드는 특징 또는 간트 차트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활동들의 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어서 우리가 편리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앞에 시간에 배웠던 work breakdown structure, 이 작업 분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수행 순서하고 일정 조정에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요 간트 차트는 눈에 보다시피 작성하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별 일정하고 필요 자원에 대한 검토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요. 활동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는 이 간트 차트를 가지고 하는데 부적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퍼트 CPM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이 기법은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퍼트라고 하는 것은 폴라리스 미사일 개발 일정 계획을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하고, 이 퍼트는 퍼트 타임 그리고 퍼트 코스트로 구분되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CP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퍼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리뷰 테크닉이고, CPM의 원어는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인데, 이 CPM 방식은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듀퐁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첫 번째 주, 미국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부터는 오른쪽. 미국 주의 오른쪽 주에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삐쭉 나온 반도처럼 나온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델라웨어 주인데, 델라웨어 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회사인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주에 사는 사람들은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세금이 가장 적거나 안 내는 주가 미국에서 첫 번째 주 델라웨어 주입니다. 델라웨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 주고요. 이 듀퐁사의 워커하고 레밍톤 랜드라는 사람이 이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CPM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퍼트와 CPM이 통합되어서 퍼트 CPM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작업들 사이의 연관성, 그 다음에 선행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마디와 가지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작업을 우리는 프로젝트 활동 액티비티라고 하고, 단계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마디와 가지를 이용해서 활동과 단계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여기서 AON 방식을 배웠어요. AON 방식 받지 않았습니다. 활동 마디 네트워크라고 하는 AON 방식으로 배웠는데, 즉 노드가 활동 그 자체를 나타내고 화살표는 활동의 순서만을 표시하는 방식인 AON을 배웠는데, 지금은 AON 방식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온 활동 가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AOA 방식이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OA 방식은 에로 화살표가 활동을 나타내고, 그 동그라미 노드는 활동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활동 가지 네트워크 AOA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활동과 단계를 결정하고, 그거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활동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활동 시간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요. 평균이 우리가 AMB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6분의 A 플러스 4M 플러스 B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expect time, 평균 시간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6분의 B 마이너스 A의 전체 가로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분산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그리는 겁니다. 작업 순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시작해서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 ET와 LT, Early Time, Latest Time이라고 하는 ET와 LT를 계산하고,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하고 에로 경로가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에로 경로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이 에로 경로예요. 에로 경로를 결정하고, 6단계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프로젝트의 완성 확률, 얼마에 완성하겠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완성 확률은 50%의 확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규분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몇 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그 평균 시간에 완성할 확률이 50%라는 얘기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그리기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집 위치를 정해서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수리해서 이사갈 준비를 해서 이사하고 이사 후 정리라고 하는 가부터 사까지 7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MB라고 하는 수치는 뭐냐면 가장 낙관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집의 위치를 정하는데 가장 빠르면 6일이면 끝낸다. 그러나 보통 most likely 최대 가능 시간, 가장 가능한 시간, 가장 일반적인 시간은 9일 걸린다. 근데 가장 비관적인 시간, 패시미스틱한 타임은 B로 해서 18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가장 빨리 했을 때, 9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인 경우, 18이라는 숫자는 가장 오래 걸렸을 때의 평균값 ET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ET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의 6 플러스 4 곱하기 9 더하기 18. 그러면 4, 9, 36에다가 6을 더하고 18을 더하면 ET는 나누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시간이 10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분산은
요 6분의 b-a의 제곱이니까 여기 18에서 b에서 a를 빼면 18에서 6을 빼면 얼마예요? 12지요. 12를 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지요. 2를 2번 곱하면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산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A, M, B라고 하는 수치만 알려주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선행활동이 나와 있어요. 가와 나는 선행활동이 없습니다. 근데 다라고 하는 것은 가가 선행활동이고 라는 다가 선행활동이고 마는 나가 선행활동이고 바라고 하는 것은 라와 마가 완성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는 바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행활동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AOA 과거에 쓰는 방식 안 쓴다겠죠. 요즘에는요. 이 방식으로 그리면 가의 선행활동 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시작이 돼서 나도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다는 가가 돼. 그래서 이게 이제 AON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가로 안에 가라고 하는 활동이 10이라고 하는 거리 걸린다 소리예요. ET 타임을 구한 겁니다. ET 타임. 다는 14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고림 14-8을 가지고 이제 가장 크리티컬 패스가 어딘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구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열십자 형태를 그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ET고 여기 있는 게 LT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작업은 0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10에서 끝났어요. 다라고 하는 작업은 이제 가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10에서 시작이 되어서 10에다가 24를 더하면 24가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작업은 여기 24가 1로 오죠. 24에서 10을 더한 34가 되는 거죠. 바라고 하는 활동은 요 34가 1로 오고 1이 더해져서 3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활동은 요 35가 다시 1로 오고 7이 더해져서 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것은 LS와 LF라고 하는 타임은 LS, LF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똑같이 41을 쓰는 거예요. 요 41을 쓰고 30으로 씁니다. 여긴 빼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2, 3 쓰고 나서 요 하나를 뺀 거니까 30을 하나 빼 34가 됐죠. 요 34가 1로 가죠. 34가요. 그래서 10을 빼면 24가 되는 거죠. 24가 1로 가죠. 24에서 14를 빼면 10이 되는 거죠. 요 11로 가죠. 10을 빼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거 구한 겁니다. 요쪽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요쪽은 34가 1로 와요. 34가 와서 14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20이 온 거죠. 20이 1로 오고 20에 14를 빼면 6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여기 요 차이를 보면은 여기는 전부 0이에요. 0이 여기에 슬랙 타임이고요. 여기 슬랙 타임은 34와 28 뺀 거 20까지 여기는 슬랙 타임이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슬랙 타임이 0인 곳으로 연결된 게 요 선이 결국은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겁니다. 크리티컬 패스. 여기는 얼마큼 여유가 있어요? 여기는 6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 6만큼이요. 예? 그러니까 6이라는 얘기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슬랙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여유가 하나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크리티컬 패스고 이쪽은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거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 지금 A를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젝트 완료 시간의 단축 예인데 지금 정상일 이만큼 걸렸어요. 각각 구한 ET 타임입니다. 이 타임. 근데 정상일인 경우에 걸리는 게 정상 비용이에요. 이만큼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요 가라고는 활동이 정상에서 8일로 줄일 수 있어요. 긴급 시간으로 하면. 이틀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줄이는데 긴급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냐면 5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0을 갖다가 8일로 10일 걸 8일 걸리는데 며칠 줄었어요? 이틀 줄었는데 비용이 50이니까 결국 얼마입니까? 감축 단위당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15 들었습니까? 지금 결국은 정상 비용이 20이고 긴급 비용이 30이니까 50에서 20을 빼면 30인데 줄어드는 기간 이틀이니까 15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활동은 14인데 14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무한대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다라고는 활동은 14에서 9인데 며칠 줄었어요? 5일 줄었어요. 근데 80인데 100이니까 얼마야? 20이 증가. 20 증가했는데 5일이니까 4만큼 단위당 4가 되는 거죠. 나라고는 활동 보세요. 나라는 10인데 5예요. 5일만큼 줄었어요. 근데 비용은 60에서 85니까 얼마? 25니까 25에서 5가 되는 거죠. 마라고 할 때는 14에서 12틀 줄었네요. 근데 50에서 60이니까 12이니까 6만큼 비용이 단위당 6이나 되는 것이고요. 1에서 1인데 여기는 더 이상 안 줄어들으니까 무한대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4라고 할 때는 7에서 3까지 줄일 수 있는데 비용은 30에서 66으로 들어가 36이 올라갔고 36을 4로 하니까 9만큼 단위당 비용이 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감축 단위당 비용은 요 긴급 비용에서 정상 비용을 빼서 긴급 시간에 정상 시간을 뺀 걸 가지고 나누면 요 감축 단위당 비용이 드는데 뭐 공식을 외울 것도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크리티컬 패스로 가 있는 걸 우리가 줄여야 되겠는데 줄일 때 어떤 걸 줄이는 게 좋겠어요? 비용이 가장 적은 것부터 줄여야죠. 비용이 가장 적은 게 뭐예요? 다라고는 활동이에요. 다라고는 활동. 다라고는 활동이 원래는 얼마 걸렸어요? 14인데 9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 9를 줄인 거예요. 14에서 9로. 그럼 밑으로 줄였어요. 5일 줄인 거 5일. 5일 줄이는 가능해요. 이쪽으로 지금 6일이 덜 걸리기 때문에 5일 줄이는 가능합니다. 5일 줄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줄여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라라고는 활동을 줄이고 싶어요. 라라고 활동을. 근데 얼마를 줄일 수 있어요? 10에서 5까지 줄일 수 있는데 여기가 6일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를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큼 줄일 수 있어요? 1만큼만 줄여야 됩니다. 아직은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줄이면 되냐면 여기를 더 줄이게 되면 이것도 줄여야 되니까 비용이 양쪽에서 발생하니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겁니다. 이걸. 이것은 4라고 활동을 보세요. 7에서 3인데 6이 9가 들죠. 그러니까 7이 3으로 가면 4일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일 줄이고 여기서 4를 줄이면 6일 줄였고 여기서 나흘 줄이면 결국은 지금 10일 줄인 거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 표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9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단어에 줄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또 4단어에 줄이는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 42일이 여기서 5일 줄인 것 때문에 37로 갔고요. 여기서 하루 줄인 것 때문에 36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에서 3으로 가니까 얼마 줄었어요? 나흘이 줄인 거예요. 그래서 36이 32로 간 겁니다. 원래 42일일 때는 총 비용이 370이 걸렸는데 여기 5일 줄이면서 390이 되는 이유는 한 단위당 4였고 며칠을 줄였어요. 5일 줄였으니까 20만큼 준비해서 370이 391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위 줄였죠. 36이. 요게 지금 요 라가 아마 한 단위가 5 감축 단위당 비용이 5기 때문에 390, 395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4에서 지금 4일 줄였는데 36이 32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4단계의 감축 비용이 얼마였냐면 9에서 9. 그래서 9 곱하기 4, 36이 증가한 게 결국은 요 395에서 431로 증가한 게 36이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요 32에서 35 줄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10에서 5가 줄일 수 있는데 한 단위만 줄였죠. 근데 여기를 줄이면 여기를 줄여야 돼요. 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여기를 못 줄이는가요? 바는 14에서 12까지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가 단위당 얼마인지 보세요. 바가 단위당 비용이 바가 아닌가요? 바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바가 지금 얼마 금액이 있습니다. 바가
지금 여기를 요 바가 아니고 요거 잘못됐네요. 이게 내가 지금 혼돈된 게 요 바가 아니고 이게 기호가 뭐죠? 요게 마에 바. 요게 혼돈했는데 요게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로 고쳐놓으세요. 마로. 그래서 마가 지금 한 단을 줄이는데 비용이 얼마냐면 6이에요. 6.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나가 아까 5였어요. 그래서 요 한 단을 줄이고 여기 한 단을 줄여야 하루가 줄어드는 거니까 10일이 10일. 근데 지금 이틀을 줄이니까 요걸 이틀 줄이고 다시 여기 이틀을 줄여야 되니까 10일이 두 번 들어가면 22가 증가한 거네요. 그래서 431이 453이 되는 겁니다. 453.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처음 줄일 때는 단위당 비용이 가장 적은 다를 갖다가 14에서 9까지 줄여서 5, 4, 20, 20만큼이 지금 증가하는 과정을 보였고, 두 번째는 여기서 줄일 수 있어요. 10에서 9까지 줄인 거예요. 그러나 10에서 막바로 5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줄이더라도 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더 이상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만 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비용이 걸린 거예요. 걸리는 기간이. 그러면 여기는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7에서 3으로 가서 4만큼 줄이고 여기 비용은 4, 9, 3, 36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더 줄인다고 하면 14에서 12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2단을 줄이고 여기서 2단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을 줄이는 데는 5, 여기서 한 단을 마에서 한 단을 줄이는 6이 들어가기 때문에 5하고 6하고 더하면 11에서 이쪽 한 단을 줄일 때마다 11에서 두 번 이틀 줄이면 22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요 바가 마로 고쳐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잠깐 잘못되어서 요거 바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혼돈했는데 요 마로 고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대한 걸 할 때, 이용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활동 간 우선순위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인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많이 등장을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걸 하게 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각 활동의 소요 시간을 추정하기 어렵다. 아까 뭐 가락은 활동은 얼마 걸린다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걸 잘 정해야 돼. 잘 정. 그래서 잘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WBS를 하는 겁니다. 큰 과업은 얼마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걸 잘게 나누면 그거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WBS를 정하는 것도 바로 각 활동의 소요 시간을 잘 추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과거 경험이 있으면 쉽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자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시키면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프로젝트 CPM을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1916년도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했을 때 헨리 간트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식이었지만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시간 계획을 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복잡한 프로젝트, 최근 대부분 활동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의 간트 차트를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모형 중에 하나가 결국은 퍼트 CPM이라는 기법이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러한 퍼트 CPM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대우조선 해양에 있었을 때도 생산관리 파트에 올라가면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었고 주로 건설 현장에 가면 이러한 퍼트 CPM을 가지고 전체적인 진척도 관리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장의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기대하는 완료 시간, 즉
평균 완료 시간에 끝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뭐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분포 이게 이제 가운데가 되는데 결국은 확률이 요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확률은 1이죠, 1. 그러면 이쪽이 얼마예요? 0.5고 이쪽이 0.5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1인 경우니까. 결국은 그래서 프레타 기대 완료 시간, 평균 완료 시간의 개념은 정규분포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분포 가운데. 정규분포의 가운데. 정규분포 가운데에 끝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당연히 50%죠. 그래서 어떤 프레타 기대 완료 시간이 끝날 수 확률이 100%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정규분포 상의 곡선의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다? 50%라고 하시는 결정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성평가 1번 문항은 50%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프로젝트의 완성 시간의 단축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프로젝트의 활동 시간은 비용과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 시간하고 비용 상쇄관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를 아까 건설할 때 뭐 2년이 걸렸다 했는데 과거에는 뭐 군사문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간을 단축하려면 밤에 횃불 들고 일했다겠어요. 횃불 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에 횃불 들고 일하려고 하면 밤에 시간의 수당을 줘야죠. 횃불 비용 들어가겠죠. 등등 하면 뭐예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뭐가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현상을 우리는 상쇄관계, 영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활동 시간하고 비용은 당연히 뭐에 있다?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 맞는 편입니다. 어떤 활동의 정상 시간은 정상 비용으로 수행 가능한 활동한 시간. 정상 시간은 정상 비용으로 수행 가능한 활동 시간. 맞는 얘기죠. 어떤 활동의 긴급 시간은 긴급 비용으로 수행 가능한 시간이다. 당연하죠. 긴급 시간은 긴급 비용으로 활동하는. 네 번째, 프로젝트의 완성 시간을 줄이는 데에는 활동 시간의 분산이 고려돼야 된다. 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평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산 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서 끝날 시간이 언제일 확률 뭐 90% 이내에 끝날 확률을 구해라 하면 요 90%를 구할 때는 우리가 G라고 하는 값을 할 때 X-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분산, 이게 표준 편차인데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 안 하니까 이때 우리가 요 평균과 분산 언제 이상, 언제 기간이 정해지면 평균값과 분산값만 알면 이런 G값을 구할 수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몇 % 이내에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할 때. 그래서 57주 이내에 끝낼 확률을 계산하라 하면 57주라고 하는 것은 이 X값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평균값과 분산 표준 편차만 알면 G값을 알 수 있으니까 G값을 알면 뭐뭐에 끝날 확률 뭐 36주 이내에 끝낼 확률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연습 문제 가면 평균값 알려주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값 알려주고 몇 시간 이내에 확률을 구하라 하면은 요 공식 G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2번 문항의 답은 뭐다? 4번이 잘못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2강을 모두 마쳤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